네, 전과 7범의 수배자가 서울 도심에서 직접 만든 총을 발사해서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실제로 총격범이 직접 만들었다는 여러 개 17정의 총,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로 돼 있고 가는 쇠파이프로 연결된 조악해 보였는데 파괴력은 상당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어떤 원리로 총알이 발사된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총구에서 장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나무 막대기에다가 총열 역할을 하는 그 쇠파이프를 잘라서 여러 개 붙인 뒤에 한쪽 끝을 막고 화약을 채우고 난 뒤에 앞에 쇠구슬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심지를 심어서 이걸 내관을 만들어서 불을 붙이게 되면 화약이 터지고 쇠구슬이 발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쇠파이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연발 사격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기 제작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는 일상적인 용품을 가지고도 이런 총기류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만드는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것만 보게 된다면 아까 송병대가 사용한 것과 외형이 비슷한 그런 나무라든가 쇠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총기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 지난 2010년에 10대 청소년 3명이 만든 이 사제 총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389경 권총의 한 6배 정도의 탄속이 나온다라고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라든가 군용 총기에 비해서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엉성해 보이지만 입맛 살상용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이런 사제 총기들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세청에서 총기류 밀수 적발 현황 자료에 이야기 되면 이 모의 총기 같은 경우가 2013년에 101정, 2014년에 157정, 2015년에 168정이고요. 금년 8월 현재는 이미 2015년에 168정보다 더 많은 171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4년 동안에 실제 총기 밀수도 36정이나 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총기 같은 것을 완제품을 들여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총기를 분해해가지고 국제 특송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부속품을 들여와서 조립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도 권총이라든가 공기 권총 등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밀수되는 것은 이제 숫자상으로 저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집에서 자기가 뚝딱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기관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만들어-봤는데 4시간 만에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국내 사제 총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2010년에 고등학생들이 만든 것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엽총을 사용한 인명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총기에 GPS를 부착한다 이런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07년부터 201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것만 그렇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GPS를 총기에 부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엽총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제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아직 논의 단계에 있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제총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가장 문제인데 지난 1월 달에 저희 총포 화약류 제조 방법이라든가 설계도를 인터넷에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 서버가 외국에 있는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총기 관리와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법제화돼 있지만 사제 총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속수무책이다 이런 상황인가요? 사제
그 사제 총기에 대해서도 이제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처벌한다라고 돼 있긴 있지만 그렇죠. 외국 사이트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내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자. 유튜브에 외국인들이 올린 것은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이런 사제 총기에 대한 대책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제 총기라고 하는 것이 뭐 어제 오늘 문제가 된 것은 아닌데 예. 네. 그것이 이제 어제 그저께 그 사건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지금 이제 이 사제 총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법적 규제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 이 유튜브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옙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허가 문제라든가 갱신 과정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실탄 관리도 그것은 어느 정도 제도권 내에서 할 수가 있지만 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사제총 만드는 방법이 지금 아주 그냥 그 무차별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른 또 제2, 제3의 그 사람에 의해서 모방 범죄 가능성으로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찰관은 방탄복 없이 검거 활동을 했고 범인은 방탄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지금 지난 그 1년 8개월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도 방탄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 됐거든요. 예.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처리할 경찰관들에게 방탄복 지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